김인년 3월 1일 정오 하고 있다. 늘 3일절만 되면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3.1운동의 그 배경을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의 어떤 그런 비밀 결사라든지 국외독립운동 기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1910년대, 그러니까 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지독한 전쟁이었죠. 정말 이게 참호전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게 끝나고 나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요. 그냥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승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패전국의 식민지.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그 식민지,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되게 운이 좋아요. 줄을 잘 서. 이때 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승전국 그 라인에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아니야, 그 당시. 그럼 이 윌슨 민족 자결주의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해당 안 되네. 그럼 뭐 기다려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작은 불빛 하나 찾아가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여기 열리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대표를 보내요. 누구냐면 김규식을 보냅니다. 김규식.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삶 자체가 역사예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기도 하고요. 또 광복되고 나서는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요. 여운형과 함께. 그리고 남북 협상한다고 김구와 함께 또 김일성을 만나러 38선을 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우리의 그냥 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 김규식이 그 당시에 유학생, 미국 유학생이었는데 너무 이 영어뿐만 아니라 무려 8개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언어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 이제 대표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 자,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파견되니까 뭔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1919년 2월 8일,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합니다. 이걸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바로 일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 근대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그 선봉에 있었던 세력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어요. 이 3.1운동의 그 물꼬를 트고 확산시킨 것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에요. 가끔은 학생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듣거나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깨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역사의 DNA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식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또래, 나의 친구, 나의 동지들이 같이 고민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DNA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식받고 있는 거예요. 18 독립선언이 딱 낭독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3.1운동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 고종은요, 정미 7조약으로 결국은 강제로 퇴위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순종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왔는데 1910년 경술국치 때 그 모습을 보면 어쨌건 고종이나 순종이나 대한제국의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들입니다. 제국이니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황제로서 그 주권자로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어떤 리액션을 좀 보였어야 되지 않나? 전혀 없어요. 그죠? 이씨 왕조, 자기 집안 어떻게든 보존시키기 위한 요구 이외에는 없어요. 저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의 죄인이었던 고종과 순종, 그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빚을 좀 갚아요. 갚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고종이 죽으면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순종이 죽으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다. 야, 역사의 죄인으로 그냥 기록돼야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왔는데요. 민족대표 33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 3.1운동을 전개합니다. 정말 이 종로 탑골공원에 출발했던 이 만세운동은요.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확산됐던 계기도 뭐였냐면 일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특히 학생들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교에 휴교를 내버려요. 휴교령.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학생들이 어딜 갔냐면 자기 집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3.1운동 만세 소식을 전하면서 이걸 또 주동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자 일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제암리에 들어가가지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이 제암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남성들을 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요. 모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밖에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를 안고, 뭣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이를 안고 교회당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니까 창문으로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일제가 총을 쏘죠. 이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 요게 딱 다 태워버리고 나서 다음 동네 바로 고주리로 이동해가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 만행을 볼 수 있는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폭압적인 어떤 탄압이 이어지니까 결국 비폭력 투쟁으로 출발했던 이 3.1운동은 폭력적인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겠죠. 유관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만세 시위를 보는데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만세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 만세 시위 현장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칼에 맞아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런 거족적 민족적 저항, 2천만,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200만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거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3.1운동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실 이 민족대표 33인이 끝까지 지도를 못하죠. 이들도 이걸 기획은 했지만 그냥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다 뭐 요 정도만 알리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기가 막 뿜어나오는 이 정도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 낭독하고 경찰서에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3.1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거족적 민족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시위로 이제 연계가 되질 않는, 지도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3.1운동을 보면서 이 지도부가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해주 지역에서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하나 들어서고요. 한성은 서울이죠. 비밀리에 한성정부도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는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정부들이 존재하다가
이제 이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모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일본의 통치가 변화됩니다. 이건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3월 1일 그리고 뭐 한 달 이상 계속 만세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이게 중국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일제 타도를 외치면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전개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3.1운동은 이렇게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3.1운동이 미쳤던 영향 중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